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넌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장례식 비용 전액 제가 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자들이 대가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죠. 화면에 작은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던 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윤재구 맞지?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뭐라고요? 어제 저녁에 쓰러지셨어.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더라. 작은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옷을 찾으며 물었죠. 올 필요 없어. 네. 장례는 우리가 알아서 치를 테니까 신경 꺼.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 그가 말을 끊었어요. 너 호적에도 없잖아. 서류상으로 남이야.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무슨 염치로 장례식에 오려고 그래.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화면이 흐려졌어요. 입양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입양아였습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건 전부 아버지와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려왔습니다. 혼자 사시던 아버지였죠. 이름이 뭐니? 재구요. 그래, 재구야.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셨죠.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모임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늦어도 저녁 6시 전엔 꼭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랑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였죠. 재구야,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아빠가 김밥 사왔어. 가끔 현장 사장님이 야근을 부탁하셨대요.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하는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날들이 쌓여 아버지는 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 가끔 보는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분들은 늘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너는 진짜 조카가 아니니까 세배는 안 받는다. 왜 입양아한테 돈을 써? 형님도 참. 뒤에서 하는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셨어요. 재구는 내 아들이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저는 남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휴가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차마 아버지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고를 돌리면 동료들이 조문을 오려고 할 텐데 아버지 상인데 조문객도 못 부르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그래, 알았네. 며칠 필요해? 이틀만 쓰겠습니다. 알았어. 쉬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친상인데 경조사 휴가도 못 쓰는 제 신세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도 몰랐죠. 작은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와서 망신당하지 말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재구야, 화내지 마. 사람은 화내는 순간 지는 거야. 맞습니다. 화내면 안 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친구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장례식장을 모르겠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례식장을 모른다고? 말하면 길어. 일단 좀 알아봐 줘. 알았어. 기다려.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초동 평안장례식장 3층이래. 장례식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과연 가도 될까? 작은아버지가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어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으로 향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고 윤상철이라는 명패가 보였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조문객 몇 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빈소가 보였죠.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빈소 앞에 작은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고모들도 함께였죠. 저는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야, 재구 안 왔지?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고모가 대답했어요. 잘했어. 괜히 와서 분위기 흐리면 안 되지. 입양아 주제에 상주 행세하면 우습잖아. 그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죠. 저는 그들이 말한 대로 호적에도 없는 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제 존재 자체가 그 집안에서 지워진 거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조문객들도 뜸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은 로비로 내려갔죠. 담배를 피우러 간 것 같았어요.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빈소로 다가갔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저, 재구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해요. 정말 울음을 삼키며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평생
그렇게 살게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재구야. 넌 내 아들이야.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서 있었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러. 나가. 작은아버지, 나가라고. 여기 내가 올 곳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빈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지? 왜 저러는 거야? 남의 장례식장에서 무슨 소란이야.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무슨 아들? 작은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호적에도 없잖아. 법적으로 남이야. 입양 서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아들이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만. 필요 없어. 나가. 작은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빈소 밖으로 끌려 나왔죠. 복도에 내던져졌어요. 다시는 오지 마. 알겠어?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낼 수도 없는 제 신세가 한탄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차가운 말들. 호적에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상 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작은아버지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재구야, 사실 장례 비용이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500만 원만.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어제는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이젠 돈을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아버지의 장례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 통장엔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죠.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던 거였어요.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계좌로요.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 받았다. 고맙다, 재구야. 그게 끝이었어요. 마음 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받았다는 인사뿐이었죠.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에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만 주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 게 맞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틀 뒤 작은아버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재구야, 미안한데 돈이 좀 더 필요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요? 200만 원만. 장례식장 음식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200만 원이요? 응. 부담되면 100만 원이라도.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어요. 돈이 필요할 땐 친절해지는 거였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네. 효자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효자라면서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하나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을 보낸 뒤라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체를 했어요. 보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은 빨랐습니다. 잘 받았다. 고맙다. 역시 그게 전부였어요. 많이 힘들지? 라는 위로도 고생 많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짧은 인사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돈만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재구야. 네, 작은아버지. 미안한데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더 나왔어. 네, 총 1,500만 원이 나왔거든. 내가 이미 700 줬으니까 800만 원만 더 보태주면 돼. 800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면 600이라도. 작은아버지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작은아버지, 재구야, 내 아버지 장례식이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장례식엔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돈은 내라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고맙다. 계좌번호는 전과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800만 원. 제 통장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왜?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는데. 말해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 800만 원. 800만 원? 무슨 일이야?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 말할 수 없었을 뿐이죠.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민수야,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됐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천천히 갚아. 아니야. 최대한 빨리 갚을게. 다음 날 민수가 8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작은아버지 계좌로 이체했어요.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잘 받았다. 고맙다, 재구야. 이제 정산 다 됐다.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민수에게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장례 잘 치르셨어요? 답이 왔습니다. 잘 끝났어. 수고했다. 아버지 산소는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또 나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독립한 뒤로 쭉 혼자 계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그 집에 가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파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주인께 월세도 정리해야 하고 아버지 물건들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주말에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렸죠. 집안에 아버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부엌 깬 설거지가 그대로였고요. 모든 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아버지 방부터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죠. 낡은 작업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옷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침대 옆 작은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들이 가득했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통장 몇 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달랐어요. 윤재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언제 만드신 걸까요?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어요. 이 통장은 2016년에 개설됐고요. 현재 잔액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00만 원. 예금주가 윤재구 님이시고 대리인이 윤상철 님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신 통장이었어요. 그것도 10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입금됐고요. 중간에 한 번도 인출 내역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매달 제 통장에 돈을 넣어 두신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재구야, 이건 내 결혼 자금이다. 아빠가 많이 못 벌어서 이것밖에 못 모았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법적으론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었던 거죠. 매달 10만 원, 목수일로 버시는 돈이 넉넉지 않으셨을 텐데 그 돈을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 통장에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수한테 빨리 갚아야지.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계좌번호 좀 알려줘. 왜? 벌써 갚으려고? 응.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 있었어. 천천히 해도 돼. 급한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할 것 같아서 민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민수야, 보냈어. 정말 고마웠어. 답장이 왔어요. 받았어. 괜찮아? 너도 돈 필요할 텐데. 괜찮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 좀 있어. 그래. 아버님이 잘 챙겨주셨네. 혹시 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민수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칠 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장례 비용이 1,500만 원이나 나왔을까? 장례식장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지난주에 윤상철님 장례식 치렀는데요. 비용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고객님, 그 건은 결제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총 비용이 1,500만 원인데 현재 미결제 상태입니다. 그럼
한 푼도 안 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분께서 곧 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독촉 연락을 계속 드렸거든요. 계속 연락이 안 되셔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랬군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제 돈 1,500만 원을 받고도 장례식장엔 한 푼도 안 낸 거였어요. 제 돈을 가로챈 거였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제가 비용 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1,500만 원. 제 통장엔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통장에서 민수에게 800만 원을 갚고 이제 4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만 원이 부족했어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앱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했어요. 1,000만 원.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제 통장 100만 원, 아버지 통장 400만 원, 대출금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모았어요. 장례식장으로 전액 이체했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긴 했지만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제 돈 1,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장례식장에 확인했습니다. 비용 한 푼도 안 내셨더군요. 제가 보낸 1,500만 원은 어디 쓰셨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였어. 장례식장에서 미결제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1,500만 원 직접 이체했습니다. 내가 왜 멋대로 냈어? 내가 시간 있을 때 낼 거였는데. 작은아버지, 이건 사기예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친구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왜? 무슨 일이야? 나 당했어. 뭐? 무슨 소리야? 그동안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 1,500만 원을 보냈는데 장례식장엔 한 푼도 안 냈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장례 비용을 다시 냈다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친척인데. 친척이 뭐가 중요해? 그건 사기야, 사기.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재구야,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당하는 거야. 그래도 아니야.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증거 다 모아. 증거? 응. 작은아버지한테 보낸 이체 내역, 장례식장에 내가 낸 영수증, 전부 다. 알았어. 그리고 친척들한테 알려. 이 사실을.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모든 걸 뒤집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윤재구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희가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셨나요?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화 너머로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은요, 상주분께서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가 비용을 전액 냈으니
영수증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기록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걸로 돼 있어서요. 혹시 상주분께서 위임하셔서 대신 결제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수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고객님 앞으로 영수증 다시 보내드릴까요? 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영수증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없애려 한 거였습니다. 저녁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수증이 왔어요. 결제자 윤재구, 결제 금액 1,500만 원, 결제 일자와 시간까지 명확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통장 이체 내역도 캡처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었죠. 1차 5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800만 원, 총 1,500만 원.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다음 날 작은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구야. 네,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비용 냈다고요. 야,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 내가 준 돈으로 장례 비용 다 냈는데 뭐가 문제야? 작은아버지가 제 돈을 장례식장에 내셨나요? 그건 안 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영수증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장례식장에서 확인 전화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재발급 요청했다고. 그건 내가 형님 장례 다 책임졌는데 영수증은 상주가 받는 게 맞잖아. 작은아버지는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제가 직접 장례식장에 이체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작은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떠들면 내 아버지 체면은 누가 지켜? 조용히 넘어가. 체면은 작은아버지가 생각하실 문제예요.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작은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큰고모였어요. 재구야, 나 큰고모야. 네, 큰고모. 긴장이 됐습니다. 장례식 때 저를 외면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구야, 사실은 고모가 미안해서 전화했어. 네, 장례식 때 너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작은 오빠 말만 듣고 우리도 너무 몰랐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큰고모.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큰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어. 네. 상주 가족들 연락처로 돌리는 것 같더라. 영수증 재발급 건으로. 아. 작은 오빠가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바꾸려고 했다는데 실제 결제자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큰고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확인해 봤어. 누가 비용을 냈는지. 직원이 그러더라. 윤재구 씨가 전액 결제했다고. 재구야, 정말이니? 내가 1,500만 원을 냈어? 네. 그럼 작은 오빠가 자기가 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 거짓말이에요. 큰 고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구야,
이거 제대로 밝혀야겠다. 이건 아니야. 큰고모, 우리 가족 모임 하자.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해야겠어. 하지만 작은 오빠도 부를 거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조카잖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조카라고 불러줬어요. 감사합니다, 큰고모. 고맙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큰고모 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도 있었죠.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큰고모가 부르셨어요. 흥?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고모가 자리를 정리했어요.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모인 이유는 상철이 오빠 장례식 건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장례식은 잘 치렀잖아. 글쎄요. 그게 문제예요. 큰고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오빠, 오빠가 장례 비용 냈다고 했지? 그럼 내가 냈지. 작은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1,500만 원 전부. 그래. 그럼 왜 장례식장에 본인 명의로 영수증 재발급 신청했어요? 순간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낸 사람이 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받고 싶어서. 이상하네요. 영수증은 원래 결제한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큰고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실제로는 오빠가 안 낸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냈다니까?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영수증이든 이체 내역이든 뭐라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건 지금 안 가져왔어. 그럼 휴대폰으로 보여주세요. 은행 앱 있잖아요. 작은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큰고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구야, 내가 직접 설명해 줄래?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작은아버지 계좌로 제가 보낸 이체 내역입니다. 서류를 돌렸습니다. 친척들이 하나씩 확인했죠. 5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이네. 재구가 이렇게 많이 냈어? 작은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재구가 도와줬지. 내가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받은 거야. 네, 작은아버지가 장례 비용이 1,5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건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친척들에게 돌렸어요. 결제자가 윤재구, 날짜가 작은 오빠가 돈 받은 지 사흘 뒤네. 이게 무슨 소리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1,500만 원을 보냈는데 장례식장에 확인해 보니 미결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과 대출을 받아서 1,500만 원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했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작은 오빠가 받은 1,50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요? 고모가 작은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에 쓴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보낸 1,500만 원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장례식장에는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아니, 그럼 어디에 쓰신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죠. 그리고 왜 영수증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셨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신 거죠?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작은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뭐, 사업 자금? 장례 비용이라고 받아놓고? 이게 사기잖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조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모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친척들한테 본인이 장례 비용을 냈다고 거짓말하셨죠. 제가 보낸 1,500만 원은 숨기고 마치 본인이 전부 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없애려고 영수증을 본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셨고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큰 고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조카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형님 장례식 비용을. 다른 고모들도 울먹였어요. 재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몰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죠.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돈은 받으셨어요. 그것도 2번, 3번, 총 1,500만 원을요. 그리고 그 돈을 장례식장에 한 푼도 안 내고 다른 데 쓰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호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하신 건가요?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게 사기를 친 거예요. 장례 비용이라고 돈을 받아놓고 다른 데 쓰셨잖아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거짓말까지 하셨고요. 증거까지 없애려고 하셨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아버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구야. 하지만 신고는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테니까요.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신 작은아버지, 제가 보낸 1,5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사과하세요. 본인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꼭 갚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편지였죠. 아버지가 이런 날을 위해 남겨두신 것 같아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언제 발견한 거니? 장례식 직후예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죠. 읽어볼까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어요.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목공일을 하셔서 투박한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러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구에게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작은아버지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빠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넌 5살이었고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넌 혼자였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단다. 같이 살래? 아빠가 물었을 때 넌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내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던 게 아직도 눈에 서네. 큰 고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빠는 너를 데려오면서 다짐했어. 이 아이를 꼭 잘 키우자. 이 아이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주자라고.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입양 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바빠서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가 결국 못했어.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제구야, 넌 아빠한테 진짜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아들이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니?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아니야. 고모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드렸을 때였어. 겨울에 추운데도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렸잖니. 그때 아빠는 생각했어. 아, 이 아이는 마음씨가 곱구나. 잘 키웠구나 라고. 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구야, 혹시 아빠가 가고 나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친척들이 너를 가족으로 안 봐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눅 들지 마. 너는 당당한 아빠의 아들이야. 서류가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함께 산 30년의 시간이 진짜 가족의 증거란다. 큰 고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 작은아버지나 고모들이 너한테 섭섭하게 굴면 이 편지를 보여줘. 작은아버지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들아,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제구 좀 챙겨줘. 이 애는 착해.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야. 부탁이야. 제구를 진짜 조카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줘. 고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제구야, 아빠 방 책상 서랍에 통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건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란다. 많진 않지만 보태 쓰렴. 이미 그 돈으로 장례 비용을 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좋은 집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돈도 못 벌어줬잖니.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어. 너한테 사람 사는 법은 제대로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정직하게 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아빠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란다. 제구야, 아빠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같이 밥 먹어줘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들아.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큰 고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제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다른 고모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구야,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친척들이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큰 고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서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산 30년이 진짜 가족의 증거니까요. 작은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재구야. 네, 작은아버지.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신고 같은 건 안 할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저를 가족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꼭 지킬게. 그리고 빌린 돈도 꼭 갚을게. 그건 천천히 하세요. 큰 고모가 나섰습니다. 재구야, 앞으로 우리가 잘해줄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큰 고모. 우리가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 내가 진짜 우리 조카라는 걸.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재구는 우리 가족이야. 호적이고 뭐고 상관없어. 30년을 같이 산 게 가족이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왜 이제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재구야, 정말 미안하다. 받은 돈은 다 돌려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문자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약속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시는 저를 가족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약속할게. 정말 미안하다, 재구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봤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집에 도착해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던 아버지의 물건들. 책상 위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지킬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다요. 안경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환됐죠.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웃는 꿈을 꿨습니다. 재구야, 잘 자라. 응, 아빠도 잘 자.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자면서 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출근길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작은아버지, 아버지 산소 위치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수락산 공원묘지 3구역 27번이야. 고맙습니다. 주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많았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꽃을 사들고 수락산으로 향했습니다. 묘지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고 윤상철지며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구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게 됐네요. 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일 다 정리했어요. 작은아버지도 사과했고 친척들도 이제 절 가족으로 봐주시겠대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 정말 고마웠어요. 그 편지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에 닿았죠.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있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기다리고 계세요. 묘지를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윤재구 씨?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 윤상철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드님 자랑 엄청 하셨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느냐고 맨날 그러셨죠. 하.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서류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친척들과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큰 고모 댁에 명절마다 갔어요. 처음으로 세배도 했습니다. 재구야,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렴. 세뱃돈도 주셨어요. 35살에 받는 세뱃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작은아버지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명절 때 마주쳤습니다. 재구야, 잘 지냈니? 네, 작은아버지. 잘 지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봉투,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재구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님 부탁 들어드리려고. 작은아버지가.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였어요.
편지 뒷면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야. 내가 형님 장례 때 챙겨뒀는데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손목에 차봤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아버지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작은아버지, 저 재구예요. 재구야, 택배 받았니? 네, 받았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응, 감사해요. 돈은 받을게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뭐,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요. 작은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재구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맞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1년 만에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요. 주말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잘 보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님께서 제가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대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비석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친척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큰 고모가 다음 주에 밥 먹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죠.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도 저렇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없이도 혼자가 아닌 인생,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아버지, 여기 계세요. 제가 매일 인사드릴게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죠. 편안히 주무세요, 아버지. 저도 잘 자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밤이었어요.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 당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와 가족이 될지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